지난달 산업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준 것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크게 반영됐다고는 했는데 최근 중국 리스크도 있고요. 자칫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문가 잠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주원 경제연구실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원 실장님. 네. 산업 생산 지표부터 볼게요. 자, 예. 물건이 잘 팔려야 생산도 늘 텐데 반도체도 좋지 않고 재고도 쌓이고 있다면서요. 이 산업 생산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조업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네. 서비스업하고 건설업과 같이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예. 이제 서비스업하고 건설업은 다행히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제조업이 큰 폭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그렇군요. 산업 생산 증가의 저체를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했고요. 네네. 이게 출하가 사실 이제 7월 말고 6월 달에는 이제 플러스가 나와서 아,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출하가 늘었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듯이 보였는데 예예. 출하가 7월에 다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재고 증가율도 6월에 비해서 7월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게 네, 전형적으로 이게 제조업 분야의 불황 국면을 나타내는 신호거든요. 이제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조업 부진 이야기 해주셨고요. 물건이 잘 팔리면 당연히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릴 텐데요. 설비 투자가 크게 감소했어요.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좋지 않게 보나 보죠? 설비 투자를 이제 뭐 통계청에서 해석하기로는 예. 승용차 판매가 저는 7월 달에 급감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네. 좀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고요. 예, 왜냐하면 설비 투자는 이제 미래 시장을 생각한 중장기 투자라 그렇겠죠. 장기적인 뭐 판매 부진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설비 투자 주류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단은 투자를 하려면 뭐 기계 같은 걸 사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고물가 영역으로 단가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높죠. 그러다 네. 보니까 투자 비용도 많이 높아졌고 특히나 네. 수출 시장과 내수 시장이 모두 좀 안 좋거든요. 이러다 예.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당분간은 좀 줄이고 좀 지켜보자 이런 그렇군요. 심리가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의 한 축은 또 소비입니다. 소비. 소비가 또 지난달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3.2% 줄었다고 하는데 뭐 계절적 요인? 지난달 폭염 폭우가 영향을 조금 미친 겁니까? 네, 7월 달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폭우 네. 집중호우가 왔었죠. 예. 그래서 마이너이 이제 전월비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는데 네네. 이게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한번 크게 소비가 처음에 위축됐던 예.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2020년 1월 달이었거든요. 아, 우리 이제 처음 확진자 나오면서 그때 예, 소비가 2020년 1월. 예. 마이너스 5.1%였는데 아, 그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침체한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집중호우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 네. 역시 아까 이제 기업 투자에서도 작용했던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들이 7월달 소매 판매가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쉽게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데요. 5월, 6월에 잠깐 늘었다가 지금 7월에 감소를 해서 걱정입니다. 정부는 사실 하반기 때 경기가 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리스크도 있고 좀 어렵게 보십니까? 주원 실장님께서는? 이제 7월이 3분기의 첫 달인데, 네. 이게 이제 전산업 생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 보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행 종합 지수는 한 몇 달 전만 해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듯이 보였는데, 요번 예. 7월에 큰 폭으로 떨어져서, 아, 그렇다면 이제 경기 바닥은 최소한 8월 이후에나 형성된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경기 바닥이 있는 하반기에 네. 상저 하고라는 고자를 붙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했던 그 상저 하고도 좀 어렵고 그리고 네. 정부의 올해 목표치라고 할 수 있고 연간 경제 성장률 1.5%, 1.4%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국이 최근 부동산 위기도 있었고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이 중국 리스크 우리 경제에 얼마나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까?
중국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소비하고 투자가 안 늘고 있다는 거는 예. 유동성 함정이라 그래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민간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예. 실제 우리 수출의 한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54%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수출이 회복이 안 될 건 분명하고요. 네. 이건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경기가 좋아야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질 텐데 걱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